어느 안개 낀 이른 아침, 동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작은 집 안은 고요한 아침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창문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푸른 나무들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햇살은 집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며 하루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동씨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드문드문한 머리카락은 여전히 깔끔하게 빗어져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남자의 단호하고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씨는 젊은 시절부터 쉼없이 일하며 가족을 지탱해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은 그의 인생 절반 이상을 함께한 곳입니다. 비록 넓지는 않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귀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동씨와 그의 아내 마이,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아들 투안. 이 집은 그와 아내가 투안을 키우며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에는 동씨만 남았습니다. 마이 씨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투안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대도시에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가 동씨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풍년이 들 때는 일을 더 하고 작은 옷가게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긍정적이고 끈기 있게 일하며 투안에게 미래의 희망을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동씨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는 평생 꿈꿔온 한 가지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롤스로이스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자랑이나 부유함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희생과 인내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는 그가 견뎌온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힘든 노동의 세월,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바친 모든 것들입니다. 동씨는 입고 있던 낡은 코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소매와 칼라가 해졌지만 그는 그 코트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트는 아들 투안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동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떠나기 전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더 이상 절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사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투안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권유했습니다. 동씨는 아들에 대해 말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투안은 말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동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골목길은 어젯밤 비가 내린 뒤 아직 젖어 있었고 돌길 위에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씨의 발걸음 소리는 돌로 된 길 위에서 울려 퍼졌고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섞였습니다. 비록 그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등을 곧게 펴고 걸을 때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 탔고 기사에게 롤스로이스 전시장이 있는 도심으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인 젊은 남자, 남씨는 뒤에 있는 거울을 통해 그를 흘끗 보고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롤스로이스를 보러 가시려는 거 맞으세요? 동씨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한 대 살 생각입니다. 남씨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동씨의 눈빛에는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전시장 앞에 멈추자 동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커다란 유리 건물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습니다. 안에는 슈퍼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들은 조명 아래에서 예술 작품처럼 빛났습니다. 동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무엇도 나를 주저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강인한 모습으로 그는 커다란 유리문을 밀고 그가 평생 꿈꾸지 못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조명과 고급 차들에서 반사된 빛이 대리석 바닥에 비쳤습니다.
동 씨는 눈을 깜빡였지만 그 빛 속에서도 그의 힘든 시절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힘들게 살았으며 그의 어린 시절은 거친 도로를 맨발로 달리며 고기를 먹는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굳어진 손은 그 시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논밭에서 일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성장한 후 그는 도시로 나가 더 나은 삶을 꿈꾸었지만 그곳은 상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나르고 건설 일을 하고 자전거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과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시절은 단순히 가난과 싸운 시간이 아니라 차별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냉소적인 눈빛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음식점에서 그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말들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동 씨는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아들인 툰이 모든 희망과 꿈이었습니다. 그는 툰이 자신처럼 가난하고 경멸받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셀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비와 더위, 질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손이 기름과 그리스로 아프고 얼어붙은 밤에도 자동차 수리 작업장에 앉아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때때로 그는 툰을 위해 책을 사기 위해 마른 빵과 물만으로 버텼습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툰이 명문대학에 합격한 날입니다. 툰은 입학 통지서를 들고 달려왔고 얼굴은 태양처럼 밝았습니다. 그때 동 씨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지만 아들의 미소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에게도 다짐처럼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가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동 씨는 부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기름지고 더럽게 일하는 정비공 뒤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프거나 화가 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바쳤습니다. 툰의 성공을 위해. 툰이 성장하고 큰 성공을 거둔 후 동 씨는 자랑스러웠지만 그가 향유할 만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툰은 여러 번 그에게 큰 집과 고급 차를 사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항상 거절하며 자신은 간단한 삶에 익숙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 동안 섬겨왔던 사람들과 같은 고급차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 씨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꿈은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고난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그가 가족을 위해 바친 인내, 자존심,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작고 깔끔한 옛날 집의 거실에서 동 씨는 아들 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이 남자는 은발에 거칠고 굳은 손을 가진 채 정장 차림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머뭇거림이 섞인 툰을 바라봅니다. 툰은 긴 출장에서 돌아왔고 그는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냅니다. 비록 툰은 큰 기업의 CEO가 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모든 성공이 아버지의 고유한 희생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툰은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단순하게 사는 게 익숙하다. 나는 너만 있으면 만족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는 그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롤스로이스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제가 살펴봤는데 만약 아버지가 원하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연히 이야기 속에서 그가 롤스로이스의 고급스러움과 강렬한 외모에 인상 깊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차는 너무 비싸. 내가 그런 꿈을 꾸다니, 그런 사치품은 필요 없어. 투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단지 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희생만 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이제는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툰의 말은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힘든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이 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작은 꿈들을 떠올렸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그에게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었습니다. 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의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오늘의 성공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롤스로이스 쇼룸에 들어갈 때 승리한 사람처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툰의 말은 동 씨의 늙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은 존경의 시선을 받으며 그가 평생 쌓아온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 차가 비쌌지만 툰의 진심에 따라 그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에게 준 진심 어린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결단력. 이번에는 아무도 그가 꿈꾸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반짝이는 유리벽이 있는 건물 앞에 멈췄고 롤스로이스는 도심 한복판에서 빛나는 명품처럼 돋보였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세부 디자인은 화려함을 자랑하며 자동문과 금빛 틀로 감싸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개의 아어이 맞물린 롤스로이스의 상징이 있습니다. 동 씨는 몇 초 동안 문 앞에서 멈추어 서서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뒤로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부드러운 금빛 햇살 속에서 빛났고 각 차들은 예술 작품처럼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곡선과 매끄러운 페인트, 완벽한 디테일은 그들 각자가 자랑스럽고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면서 동 씨는 즉시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내부는 매우 조용해서 자신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울리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은은한 향기, 침향과 난초 꽃향이 스쳐 지나가며 고급스럽지만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쇼룸 바닥은 백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그 광택이 전시된 자동차들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다. 각 자동차는 독립적인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고객들이 여러 각도에서 차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이 두어져 있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그 자리에 위엄 있게 서 있었고 마치 자신만의 왕국에서 군림하는 왕처럼 보였다. 정교한 조명은 벽에 있는 세밀한 디테일을 강조하며 대형 LED 화면은 각 차가 어떻게 제작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방영하고 있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목재 프레임부터 정성스럽게 손으로 바느질한 가죽 시트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속 장인들의 모습은 롤스로이스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임을 실감나게 했다. 전시 구형 옆에는 간결하지만 현대적인 디자인의 접수처가 있었다.
어두운 나무로 된 접수처에는 롤스로이스 로고가 정중앙에 새겨져 있었다. 그 뒤에는 젊고 깔끔한 복장의 여성 직원, 란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둥씨가 들어오자 잠시 눈길을 주었고 곧 자신의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먼 곳에 VIP 구역이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고급 가죽 소파, 커피 테이블, 그리고 고객들이 차의 개인화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화면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설계였다. 둥씨는 천천히 전시장을 지나갔다. 중앙에 놓인 신비로운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을 보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차는 그 자리의 위엄과 고급스러움으로 서 있었고 마치 완벽함을 상징하는 동상처럼 보였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그는 이렇게 가까이서 롤스로이스를 본 적이 없었다. 매끄러운 차체의 곡선, 스피릿 오브 익스터시 로고, 보닛 위에서 날개를 펼친 작은 인물상, 반짝이는 빛이 모든 것이 권력과 품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보았던 것들은 모두 먼 곳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둥씨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다. 그는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자주 오는 고객들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간소한 옷차림, 바라빠진 신발, 그리고 나이 든 모습은 그를 이 화려한 공간에서 외로워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오늘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겁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왔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신했다. 롤스로이스의 화려한 공간 속에서 겸손하지만 자존감 높은 둥씨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걸어 들어갔다. 둥씨는 접수처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란씨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롤스로이스 로고가 자수로 새겨진 자켓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으며 메이크업은 가볍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둥씨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은 평가적인 느낌을 주었다. 란씨는 둥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외투, 바른 신발, 굳은 손, 그녀에게 둥씨는 전혀 잠재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란씨는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둥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을 보고 싶습니다. 팬텀이라는 이름을 들은 란씨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것이 롤스로이스의 최고급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본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개인화 옵션을 추가하면 그 가격은 더 비쌌다. 그녀는 이 노인이 자신이 말하는 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팬텀 모델의 가격을 아시나요? 란씨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둥씨는 그녀의 태도를 개의치 않고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예의를 차리려고 애썼다. 선생님, 롤스로이스 팬텀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특별한 고객을 위한 차입니다. 선생님, 정말로 이 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란의 말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선생님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다. 비록 인생에서 평가하는 눈빛과 비웃음에 익숙해졌지만 이번 모욕은 그를 여전히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는 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일하며 이 차를 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선생님의 눈빛에 담긴 결단력에 잠시 당황했지만 굴복하기보다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끼었다.
선생님, 저희 쇼룸은 진지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의 차들은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품격을 상징하는 차들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차를 보고 싶다면 저희는 선생님의 재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란의 말은 선생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외면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눈빛에서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그 상처를 억누르려 했다. 그건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의 참 말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사고자 하는 차를 보러 온 것입니다. 외모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 롤스로이스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외모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신다면 매니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매니저 사무실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쇼룸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는 그를 압도했다. 선생님은 그 차이를 뚜렷이 느꼈다.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히 떠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 난 여기서 무시당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마지못해 또 한편으로는 우월한 태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선생님을 어디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갔다. 선생님, 저희 쇼룸은 단순히 즐길 거리를 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팬텀 같은 롤스로이스는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차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품격의 상징입니다. 선생님은 란을 보며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응시했다. 비록 평생 이런 무시를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자존심이 시험받는 것 같다. 저는 장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70년 넘게 살아왔고 제 삶은 누구에게 품격이나 가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러 왔지 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눈썹을 올렸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선생님의 낡은 구두를 힐끗 쳐다본 후 그의 낡은 코트를 다시 바라보았다. 선생님, 롤스로이스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팬텀은 가격이 40억 원을 넘는 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시려면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비웃으며 책상으로 내려가 몇 장의 서류를 처리하는 척했다. 저희 쇼룸은 실제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이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란의 말은 마치 경고음처럼 선생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평생 모욕을 당해왔지만 이번 태도는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젊은 여성을 보며 분노하지 않고 그녀의 좁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유함이란 단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외면에 불과합니다. 란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외모가 전부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만 이곳의 고객들은 보통 선생님처럼 입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모욕이 떠오른 듯했다. 당신은 젊어서 아마 노력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고 아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거나 존경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원하는 차를 사러 왔지
누군가의 판단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에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비웃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럼 선생님, 정말로 구매하시려면 재정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칼날이 그의 자존심을 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자신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슬프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매니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동씨가 이렇게 차분하고 단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다. 동씨의 아들, 훈은 고급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훈은 난을 한번 스치듯 보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숨기려고 했던 상처를 알아차렸다.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고 그는 이 일이 쉽게 지나가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훈은 로비로 들어섰고 그의 완벽하게 맞춰진 양복에서 반사된 빛은 공기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강렬한 걸음걸이와 차가운 눈빛은 난과 쇼룸의 다른 고객들이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을 뽐내며 빠르게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훈의 시선이 아버지를 마주할 때 동씨는 그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키운 사람이다. 훈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가 침착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그 눈빛에서 피로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훈은 즉시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확실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불쾌해 보이시죠? 동씨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일 뿐이야. 그러나 훈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그는 난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쏘았다. 당신, 아버지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맞죠? 아버지는 여기서 차를 보러 오셨습니다. 왜 아버지께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은 건가요? 나는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급 양복과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훈은 권력과 지위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정보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이 차를 정말 원한다는 걸 확신하고 싶었어요. 훈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 아버지는 여기 와서 자신이 사려고 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보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를 외모로 평가하려 했나요?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직원들이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근처의 고객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 보통 고객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의 의도치 않은 말은 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다른 모습이라고요? 당신의 고객들은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신발을 신어야만 이곳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제 아버지는 제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아버지는 당신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과했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쇼룸의 매니저인 민 씨가 소란을 듣고 급히 나왔다. 민 씨는 중년의 세련된 남자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훈을 보고 그는 즉시 중요한 손님임을 알아차렸다. 훈 씨,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훈은 민 씨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직원들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민 씨는 둥 씨를 보고 그와 훈의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를 알아챘다. 문제를 이해한 민 씨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아버님을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후는 그 말이 쉽게 지나가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말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이 여기 서서 사과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의 직원들은 제가 오기 전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고객은 고급 옷을 입고 있어야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친 건가요? 민 씨는 잠시 당황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당신의 불만을 이해합니다. 저희는 즉시 내부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는 만족하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난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아버지는 자신의 평생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덕분에 아버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셨습니다. 롤스로이스와 같은 브랜드가 이렇게 고객을 대하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둥 씨는 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자, 아들. 나는 이 차가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봤으니 진정한 존중은 사치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둥 씨의 말에 훈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쉽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그는 민 씨를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차를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런 편견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직원들이 적합한 고객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로비를 떠났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도 훈의 말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것은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둑씨 아버지와 아들은 롤스로이스 쇼룸을 나섰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둑씨는 아들의 손을 살짝 쥐며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홍아, 내가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지켜줄 필요는 없다. 나는 거기 가서 인정을 받으려 한 게 아니야.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갔던 거야.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용기가 있었다는 거다. 홍은 잠시 멈추고 아버지를 이해와 후회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를 무시하게 둘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희생하셨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어요. 둑씨는 미소를 지으며 경험이 묻어난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홍아, 진정한 존경은 논쟁이나 승패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이 어떻게 보든 자기 존엄을 지키는 방식에 있다. 오늘 나는 고개를 들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택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홍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그것은 민 씨, 매니저의 번호였습니다. 홍은 미간을 찡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민 씨의 목소리가 다소 급하게 들렸습니다. 홍 씨,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다시 확인해봤고 저희 직원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홍 씨와 아버님이 다시 쇼룸에 와주시면 저희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홍은 잠시 침묵한 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 충분히 실망하셨습니다. 민 씨는 급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차 한 대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명예와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처럼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할 줄 아는 사람들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홍은 전화를 끊었지만 둑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고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홍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곳에 다시 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받아야 할 존경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막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둑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쇼룸으로 돌아갔고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홍 씨, 아버님, 저희는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아버님을 외모로만 평가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둑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직원, 나는 뒤쪽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을 외모로 판단하여 잘못 대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둑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사람은 외모나 그가 입고 있는 돈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살아가고 기여하는 방식에 있다. 이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 민 씨는 직접 둑씨와 홍을 B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롤스로이스 팬텀은 차가운 검은색 차체와 반짝이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로고가 달린 보닛이 고급스러움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아버님께서 관심을 두신 차입니다. 저희는 아버님의 취향에 맞게 모든 세부 사항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아버님을 최고의 존경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둑씨는 차 가까이 다가가 손을 차체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무시의 시선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홍아, 아버지는 이제야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 차 때문이 아니라 이 차가 의미하는 것 때문이다. 내 자존감과 강인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홍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둑씨와 홍은 쇼룸을 떠날 때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갔습니다. 개인화된 번호판이 달린 롤스로이스 팬텀은 둑씨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차가 아니라 강인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둑씨는 단지 롤스로이스 팬텀을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깊은 자부심을 안고 쇼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급차를 소유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는 모든 편견과 무시의 시선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시면 저희가 새롭게 업로드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홍은 큰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로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희생하고 열심히 일한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 고급 쇼룸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존경받는 대신 외모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롤스로이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저는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노력, 희생, 그리고 인내심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외모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수백만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득이의 결단력과 아버지를 향한 홍의 감사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공감의 댓글들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가장 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브랜드에게 큰 교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나누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인간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롤스로이스 브랜드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쇼룸의 매니저인 민 씨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득의 씨 집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민 씨는 기쁜 후회를 표현하며 득의 씨가 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득의 씨, 당신의 결단력과 자존감은 저희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희가 고객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야기가 잠잠해진 후 득의 씨는 여전히 간소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완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득의 씨는 종종 그 차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훔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항상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오후, 훔은 아버지를 초대하여 롤스로이스를 타고 넓은 도로를 달려보자고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금빛 햇살이 비쳤습니다. 득의 씨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나는 이 차가 자랑스러워서 필요하지 않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너야, 훔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다. 훔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차는 나무 그늘이 드리운 길을 지나며 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자존감,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려는 인내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대의 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